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랩터입니다. 2인용 비대칭 전략 게임이고요. 랩터와 과학자 역할을 맡아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드판입니다. 자, 보드판은 이렇게 앞면, 뒷면이 다른데요. 노란색 초원 지역과 초록색 정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글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고요. 6개 판 가운데 놓으시면 되고, 기역자 모양은 양쪽 끝에 이렇게 붙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암벽인데요. 동그라미가 없는 곳에 이렇게 암벽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터 맡은 플레이어 정하시고, 랩터 맡은 플레이어는 가운데 쪽에 원하는 곳 하나에 어미 랩터 하나 배치해 주시면 되고, 남은 5칸에 하나씩 새끼 랩터 하나씩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자입니다. 자, 과학자 말은 양쪽 기역자 공간에 동그라미 한 군데에 하나씩 4명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과학자 6명은 옆에 놓아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화염 토큰입니다. 화염 토큰도 옆에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조판입니다. 앞면, 뒷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과학자 쪽 참조판입니다. 자, 여기 탄환, 마취형 탄환 이렇게 5개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과학자 사용하는 카드 9장입니다. 잘 섞어서 3장 무작위로 손에 들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랩터 쪽입니다. 랩터 쪽 참조판이고요. 마찬가지로 9장 잘 섞어서 3장 손에 들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진행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 플레이어의 손에 들고 있는 3장의 카드 중에 한 장씩 골라서 앞에 둡니다. 자, 앞에 두고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동시에 오픈을 해서 숫자를 비교합니다. 1부터 9까지 있는데요. 자, 현재는 3하고 7이 나왔네요. 그러면 낮은 숫자가 나온 플레이어는 이 카드의 액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숫자의 플레이어는 이 두 숫자의 차이만큼, 현재 같은 경우는 7 빼기 3 하면 4죠. 4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카드의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만큼 뺀 액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행동, 다른 액션을 그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4 액션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사용한 카드는 옆에다가 치워 두시고요. 이렇게 사용한 카드의 숫자는 서로 보이도록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보충해서 3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뽑아올 카드가 없다. 자, 카드를 다 사용해서 뽑아올 카드가 없다면 손에 든 카드 빼놓고 남은 카드 다시 섞어서 다시 더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또는 카드의 기능 중에서 다시 카드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턴. 자, 카드 한 장씩 보충해서 손에 3장씩 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장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랩터 쪽은 9. 자, 과학자 쪽은 8이네요. 그러면 낮은 숫자 쪽은 액션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높은 쪽은 9 빼기 8 하니까 1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이 카드들 다시 치우시고 버리시고 다시 한 장씩 보충. 자, 이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자 쪽 목표를 살펴보면요. 새끼 랩터 3마리를 포획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또는 어미 랩터에게 마취탄 5발을 쏘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랩터의 경우에는 자, 새끼 랩터가 3마리 탈출을 하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또는 게임판 위에 과학자가 없는 경우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과학자가 4명이지만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은 10명이고요. 근데 게임판 위에 과학자가 없는 경우에 랩터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자 카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인접해 있는 새끼 랩터를 재우는 거고요. 추가로 손에 들고 있는 2장을 제외한 남은 카드 다시 섞어서 더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추가하는 거지요. 기억자 모양 보드에 과학자 1명을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프 이동인데요. 과학자 1명이나 2명을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동할 때는 이런 암벽이 없어야겠죠. 직선으로 쭉 이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프가 지나가게 되면 이 불이 난 지역이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죠. 직선으로 몇 칸이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4번은 인접해 있는 새끼 랩터 2마리를 재운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하지만 과학자 1명이 새끼 1마리를 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1명이 이렇게 2마리가 인접해 있다고 2마리 다 재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마리만 그 다음에 다른 과학자가 또 재우고 인접해 있다면 이렇게 재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 지르는 건데요. 과학자 또는 화염 옆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과학자 인접해 있는 곳에 자, 불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놓았던 화염이 있다 라고 한다면 화염 옆에 이런 식으로 인접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2개를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2명 추가하는 거죠. 과학자 2명을 추가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화염 3개 추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프 이동 4개, 최대 4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과학자를 여러 번 직선으로 꺾여서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9번은 따로 액션은 없습니다. 요거는 9번을 내면은 행동 액션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제일 큰 숫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9장입니다. 자, 다음은 랩터 쪽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는 새끼 랩터를 어미 랩터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새끼 랩터가 위험에 처해 있다. 불러들이는 거지요. 자,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어미가 있는 쪽으로 가면 되고요. 다른 피규어나 화염에 의해서 길이 막혔다 라고 한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를 어미 쪽으로, 어미가 있는 보드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카드 2장을 뺀 나머지 카드를 섞어서 더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매복과 감시라고 해서 2번 카드가 딱 깔리면 어미 랩터를 잠시 빼둡니다. 이걸 빼두고 과학자 액션을 한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서는 과학자가 카드를 먼저 오픈해서 깝니다. 오픈해서 내려놓고 그 카드의 숫자를 보고 자신의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포고요. 과학자 1명을 아무 과학자 1명을 기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자, 새끼 2마리를 어미 랩터가 있는 쪽으로 불러 들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자신이 맞은 마취탄 2개를 제거해서 자, 요 마취탄 2개를 제거해서 과학자 플레이어에게 다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든 랩터 2마리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취탄 1개 다시 돌려주고 잠들어 있는 랩터 새끼 랩터 1마리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나왔던 거죠. 요거는
매복과 감시라고 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2번 가드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마취탄 3개 제거하거나 아니면 새끼 랩터, 잠든 새끼 랩터 3마리 깨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합도 가능하고요. 자, 8번은 공포인데 과학자 2명을 기절시키는 것이지요. 자, 9번은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9장입니다. 카드 액션은 두 숫자 중에서 낮은 쪽에 카드 액션을 수행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그 두 숫자의 차이만큼 행동,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과학자의 경우에는 한 칸 이동, 대각선을 제외한 가로나 세로로 한 칸 이동시키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절했던 과학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던 과학자를 이렇게 깨우는 행동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끼 랩터 한 마리 잠재우기 할 수 있는데요.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자, 인접해 있는 자, 새끼 랩터를 이렇게 재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잠들어 있는 새끼 랩터를 자, 포획할 수 있습니다. 포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빼서 보드판에다가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랩터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직선 거리에 과학자나 이런 암벽이 없다면 마취탄을 하나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격, 지금 잠재우기, 포획하기, 사격하기, 어미 랩터 공격하는 거는 다 공격인데 과학자 한 명당 한 번만, 그 라운드에 한 번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 점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은 과학자가 여기에 이 불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지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화염이 꺼집니다. 자, 그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랩터. 자, 행동은 자, 새끼 랩터 한 마리 한 칸 이동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 랩터는 직선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물, 뭐 이런 암벽이나 다른 피규어가 없으면 몇 칸이든 가능합니다. 자, 다음 화염 토큰이나 다른 피규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로지를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취 토큰이 있다면 그만큼 행동 점수를 빼야 합니다. 만약에 마취 탄환이 2개 있다. 근데 내가 액션을 5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2개를 제외한 3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미 랩터로 인접한 과학자 한 명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접해 있는 과학자가 있다면 뭐 잡아먹든지 꽤 하겠죠. 그래서 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미 랩터로 인접해 있는 새끼 랩터 한 마리를 깨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 중에는 2마리 깨울 수가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뭐 거리 상관없이 잠들어 있는 새끼 랩터를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그 라운드에 잠들었다. 곧바로 깨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그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미 랩터로 인접해 있는 불을 끌 수가 있는데 하나만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그 모든 화염이 같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접해 있는 화염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과학자는 이 불을 붙일 때 한 번에 다 이어서 붙여 놓으면은 한 방에 다 꺼지니까 뭐 군데군데 이렇게 막는 역할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랩터 게임 구입해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글화 되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구입해서 게임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대칭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서 재미있게 플레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명절 때에도 한번 가족들과 꺼내서 재미있게 즐겨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인용 비대칭 전략 게임 랩터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